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된 이후에 오늘이 이제 첫날인데 첫 공개 행보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수해복구 현장인데요. 일단 그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을 위해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뭔가 표신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수해복구 현장 중에 첫 공개 행보로 찾은 곳이 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야당을 향해서는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에 선출되자마자 민주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 호남을 찾고 그리고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우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잘 알고 있듯이 강성 친명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가 됐지만 전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태롭다? 예. 사실 어제 바로까지만 해도 당심과 의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의 표심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당심을 안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좀 대중정치,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지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원들에게서는 또 다른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여당 대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모든 개혁 과제들을 정광석화처럼 하겠다. 즉, 이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궤도와는 색깔이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자가 권리당원의 절반 가까이가 포진해 있는 호남 그룹을 먼저 방문을 하고 강성 그룹에게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야당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만약에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연임까지 도전해볼 수가 있고 그런 당심의 강한 구력을 바탕으로 대권까지 도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의 향후 행보는 그때 지켜볼 일이지만 일단 지금의 이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여당에 여쭤보기 전에 일부러 제가 야당에 여쭤봤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호남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부터 민생 행보, 이 수해 현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당대회 과정에서 충청 영남권 전당대회를 하는 도중에 이 수해가 발생했고 전국을 아우르면서 현장 곳곳에서 봉사를 했던 분이 정청래 당대표이십니다. 예. 그 일환으로 지금 가신 것이고요. 민생 행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어게인 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자를 비롯한 극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고 태세 전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건전한 방향으로 공당의 이치로 다시 오라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만 좁혀서 다시 한번 드리면 아까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결이 안 맞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언론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야당은 건전한 비판의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심 또 국심이 바로 명심인 것이고 대통령 또한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볼 때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그런 정치를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모토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첫 행보가요.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 후보자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 조만간 만나서 함께 의정활동을 잘하자. 든든한 울타리게 되겠다. 힘내시라. 이민찬 부위원장께서는 이 통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 점점 국민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강선우 후보자가 왜 낙마를 했죠? 갑질 의혹 때문에 낙마가 한 겁니다. 갑질 의혹 와중에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낙마를 했어요. 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의 울타리가 되겠다. 민주당은요. 국민의 울타리가 돼야죠. 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의 울타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 경선 과정에 있었던 강선우 의원 해프닝이 어느 정도 좀 본인에게 선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박찬대 후보가 당시에 강선우 의원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직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물러났어요. 그래서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정청래 후보 대표는 더 강하게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강성 당원들의 마음이 더 정청래 의원에게 쏠린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점점 더 강성 당원들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점점 이 중도의 민심, 일반 국민들의 이런 생각과는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유미 변호사께도 여쭤보죠.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에게 통화를 한 것이 물론 이제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과연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할 일이었는가? 이 일의 순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내 선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원 중에 상당 부분들은 왜 이제 강선우 후보를 지켜주지 못했냐라는 이런 주장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전당대회 과정 중에 경쟁 후보인 박찬대 후보와 좀 선명하게 입장이 갈렸던 게 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두고 서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승리를 하고 이 전당대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한테 본인의 인식을 다시금 이제 재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글을 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당내를 벗어나서 당 대표 지금까지는 캠프에서 전략을 짜고 이런 부분에서는 더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정청래 지도부 하에 놓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튼과 담요로 똘똘 말아서 데리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법조인이신 장유미 변호사께서 보실 때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포영장이에요.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강제로 끌어다가 조사를 받게 하라는 법원의 허가장입니다. 예. 물론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나체로 피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강제 구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시로 적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검에서도 왜냐하면 특검이 집행을 하러 오니까 이 수위를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두는 게 대한민국 공권력을 좀 무력화한다라는 오해를 정말 일반 자범들한테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뒷짐지고 서 있는 게 공권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바닥, 그 지하, 더 지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 수치심을 안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특검이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이냐. 강제 구인을 위해선 그럼 나신 상태로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커튼이나 담요, 다른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법조계에서도 나왔던 얘기라서 예.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좀 짚어보고 가면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반박한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의를 입지 않고 있었던 그 상태는 맞지만 특검이 방문하기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벗고 있었던 것이지 특검이 도착하자 수의를 벗고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법적 대응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박민영 대변인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뭐 물론 정확한 사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조차도 좀 수치스럽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치소 내부에 에어컨도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35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선풍기도 상시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진으로부터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 실명 위기까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환자로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굳이 알려준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 얘기가 아니라 구치소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들의 사례는 왕왕 있다. 그런데 이 물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피고인에게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거나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뭐 난동을 부린다거나 폭력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 외 강제 인치를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내란 특검조차도 특별한 수사 없이 기소를 했던 건데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대체 뭔가 결과적으로 3대 특검이 실적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